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CPU 신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인텔 14900K인데요. 이게 랩터레이크 리프레시 끝판왕이죠. 그러면은 바로 성능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교분이 되는 CPU는 제가 라이젠 9 7950X랑 그리고 바로 전세대인 i9 13900K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순서대로 성능 차이가 좀 있고 물론 가장 성능이 높았던 거는 14900K였습니다. 그런데 뭐 대동소이해서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죠. 이게 멀티코어 점수 기준으로는 그 정도 났는데 생각보다 싱글코어 점수도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거는 꽤 많이 나서 300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14900K를 시드벤치 릴리즈 23을 돌려서 풀로드를 시켰을 때 클럭이 얼마큼까지 올라가는지를 제가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최대 클럭이 이제 제일 높게 올라가는 클럭인데 이게 무려 6GHz를 찍고 있죠. 6000MHz가 6GHz니까. 그리고 플로드 시에 평균적으로 피코어는 대략 5300MHz 이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최고 클럭이 4.4GHz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P코어 같은 경우에는 6GHz 최고 클럭을 찍을 수 있는 코어가 있고, 그리고 아닌 코어도 있어요. 그래서 아닌 코어 같은 경우에는 5.7GHz까지만 맥시멈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코어 특정 몇 개 코어만 6기가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플로드 시에 거의 한 5.2에서 3GHz 정도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P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E코어의 경우에는 최고 클럭이 4.4GHz인데 대부분의 경우 4.3GHz 정도에서 계속 플로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끝판왕 CPU죠. 13세대 13900KS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럼 다음 게임 테스트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를 또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총 5가지 게임으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먼저 풀 HD 해상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 그래픽 옵션은 제가 전체 다 최상 옵션으로만 했어요. 울트라 옵션, 최상 옵션 다 이런 거 최고 등급의 옵션으로만 했고, 첫 번째로 사이버펑크 2077을 보시면은 지금 확실하게 이제 13900K, 14900K 쪽이 라이젠 쪽은 좀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좀 눈에 띄는 재밌다고 해야 되나? 눈에 띄는 부분이 13900K랑 14900K 간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보시면은 14900K가 3프레임 정도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지금 발휘할 수 있는 최고 성능까지 발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픽 카드의 병목이 걸려가지고 CPU 간의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사이버펑크 2077에서 13900K나 14900K나 전부 다 RTX 4080의 성능을 뽑아주기 때문에 프레임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의외로 7950X가 또 약간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도 보였는데요. 평균 프레임에서는 그냥 거의 차이가 없긴 했어요. 조금 더 높은 정도긴 했는데, 그런데 살짝 눈에 띄는 부분은 하위 1% 프레임이 13900K랑 14900K 쪽이 조금 더 높았다, 이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툼레이더에서는 이거는 14900K의 프레임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3900K보다 14900K가 평균 프레임이 6프레임 정도 더 높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높았다는 거죠. 7950X보다는 조금 더 많이 둘 다 인텔 쪽이 높았고요. 그리고 다음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선 또 13900K랑 14900K 간의 차이가 그냥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봐도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7950X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으로 이제 피해 거짓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정확하게 동일한 화면을 갖다가 가지고 벤치마크를 한 게 아니라서 약간 화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대략적인 그런 수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14900K가 프레임이 가장 높긴 했습니다. 요게 같은 루트에 있는 이제 몹을 잡으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건데, 그런데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제가 요거를 대략 한 3분 정도 플레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능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합성이 있는 그런 결과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풀 HD에서 테스트를 한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 풀 HD 해상도가 CPU 간의 성능 차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해상도라 가지고 여기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QHD나 아니면 4K 결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QHD는 못했는데 4K 게임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사이버펑크 2077부터 보시면은 확실히 4K로 가니까 그래픽카드의 성능 제한에 걸려가지고 CPU 간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세 가지 CPU 모두 61프레임, 62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이 정도 나왔고 하위 1%는 50프레임대로 거의 똑같아가지고 그냥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포르자 호라이즌 5로 오니까 이거는 성능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7950X가 14900K도 요거 이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따라서 해상도가 차이가 나면은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툼레이더에서는 다시 또 이제 사이버펑크랑 비슷하게 거의 똑같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것도 역시 그래픽카드의 성능 제한에 걸려가지고 그냥 CPU 간에는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배틀그라운드도 다시 봤는데 4K로 와서도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13900K나 14900K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평균 프레임이 4프레임 정도 올라간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차이가 있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 거젯도 다시 4K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평균 프레임은 세 가지 CPU가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위 1% 프레임에서 또 신기하게 7950X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피해 거짓을 갖다가 AMD랑 좀 더 얼라인 해가지고 개발을 했었던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AMD CPU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한 가지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인텔 쪽 CPU 두 개는 메모리 클럭을 7200MHz로 적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AMD CPU 쪽은 6000MHz로 테스트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7200MHz 메모리는 AMD CPU에서는 아예 XMP 적용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메모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4900K 온도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테스트에 쓰고 있는 쿨러가 이제 아틱 수냉 쿨러 3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냉 쿨러 중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쿨러에 속하는데 그런데도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100도를 찍고 있어요. 사실 14900K 말고 13900K에서도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온도가 100도를 찍거든요. 그런데 14900K라고 해서 이게 뭐 온도가 더 내려갈 그런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온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100도를 찍고 있고 사용 전력은 지금 보시면은 최대로 갔을 때 대략 한 270W 후반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정규 클럭에서 6GHz를 볼 수가 있다는 거는 좀 신기하긴 한데 이게 지금 컨트롤 가능한 이런 쿨링 솔루션이 없어가지고 잠깐 찍는 그런 피크치라 가지고 꾸준히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6기가를 찍는다는 거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14900K의 외관 패키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박스는 그냥 전세대 13900K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13900K 박스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똑같죠? 이쪽이 14900K이고 그리고 이쪽이 13900K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뭐 폰트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코팅 같은 거 요 정도가 차이가 조금씩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내부 포장인 이 와플 케이스 요것도 두 개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까서 보여드리면요. 제가 미리 요거는 개봉을 했지만 이렇게 뒤에서 오픈을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와플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사실 볼 때마다 되게 패키징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인텔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최고급 CPU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급 CPU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열게 되면은 요 안에 이렇게 CPU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CPU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13900K랑 완전하게 거의 동일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이 13900K고 왼쪽이 14900K인데 완전히 똑같죠. 뭐 어차피 소켓 규격이 똑같으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 테스트에서 사용했었던 부품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체 부품 리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MD랑 인텔 간의 메모리 클럭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인텔 쪽은 이 오른쪽 메모리 동작 클럭이 7200MHz짜리 메모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AMD 쪽은 6000MHz짜리 이 왼쪽 메모리를 사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AMD CPU들은 오히려 6000MHz에 완전하게 이제 얼라인 되어 있다고, 최적화되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물론 그게 7200MHz 메모리를 꼈을 때 성능이 더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랑은 또 다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당장은 6000MHz짜리 메모리가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사용했었던 메인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게 Z790 메인보드라 가지고 전 세대 메인보드랑 똑같은 칩셋을 썼다 보니까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사용한 메인보드 이름이 Z790 어로스 엘리트 X라는 건데요. 그런데 소소한 부분들에서 좀 편한 것들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CPU 걸쇠를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의 모양이 좀 약간 납작하게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나름 편하더라고요. 다른 경우에는 이것도 완전하게 이제 봉 형태로 되어 있어서 눌렀다가 이제 하기에 약간 막 미끌거리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딱 납작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누르기가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다음 이 그래픽 카드의 걸쇠 부분이, 이 누르는 부분이 되게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다시 빼낼 때 굉장히 편리했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메인보드가 꽤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되게 편했던 게 뭐냐면은 이 M.2 슬롯에 히트싱크가 기본으로 거의 대부분 붙어 있잖아요, 요즘 메인보드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뗐다 붙였다 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 뒤쪽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터치식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은 바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뗄 때는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딱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조금 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성능 비교에서 제가 7800X3D가 없어서 비교군으로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데, 그런데 아마도 7800X3D까지 넣어서 테스트를 했다면은 게임 성능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게임 성능에서는 7800X3D가 제일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랩터레이크 리프레시라서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냥 클럭이 올라간 만큼 성능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소비 전력도 같이 올라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메테오 레이크가 이번에는 노트북용으로만 아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다음번에 나올 에로 레이크가 조금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역시 예상 범위였다.